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근력 운동을 꼭 하고 싶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이신데 70대 여성분이신데요. 허리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아주 심각하게 아팠습니다. 그 아팠던 분이 이제 통증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는 중인데 여전히 많이 아프세요. 여전히 오래 서 계시면 아프고, 특히 버스를 기다릴 때라든지 신호 대기할 때, 그 길 건너가려고 신호 대기하려고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하다 하는 그런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진료 말미에 근력 운동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미 사실은 그렇게 아픔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씩 근력 운동을 하고 계시고, 그 근력 운동 중에서 또 브리칭, 사이드 브리칭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리 아픈 와중에도 꼭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허리가 많이 아플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2가지. 하나는 어떤 분들은 허리가 완전히 나을 때까지 나는 그냥 유산소만 한다, 이런 분이 계실 수 있고, 허리가 어느 정도 아파도 나는 근력 운동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저도 그 후자에 해당이 됩니다. 허리가 꽤 아파도 근력 운동은 꼭 하러 다닙니다. 허리에 부담이 없는 근력 운동만 하루 다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환자분은요, 허리 디스크 5개 중에 3개가 아주 많이 찌그러지고, 소위 말해서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퇴행이 많이 되었던 분입니다. 근데 퇴행이 됐는데 5번, 6번, L5S1은 상당히 멀쩡하고, 그 위에 2번, 3번, 3번, 4번, 4번, 5번만 퇴행이 많이 되고, 특히 2, 3번이 아주 많이 찌그러지고 주변에 종판도 많이 깨져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4번, 5번, 5번, 6번 밑에 있는 게 많이 깨지는데, 이렇게 위에 있는 디스크가 많이 깨지는 분들은 운동으로 스스로 그걸 깬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본인이 일을 하다가 박스를 많이 들다가 오래 앉아 있다가 이렇게 깨는데, 1번, 2번이 많이 깨지는, 혹은 2번, 3번이 많이 깨지는 분들은요, 본인이 허리 구부리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깨집니다. 사실은 이분이 허리가 아픈 지도 한 2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70대인데 그런 거 보면 상당히 튼튼한 디스크를 갖고 계신 거죠. 그런데 본인이 운동을 잘못해서 허리가 아프게 된 것이고, 제 초진 기록에도 보면 본인이 운동을 하고 나서 허리가 아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운동 때문에 허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운동을 계속 하고 싶은 이런 분이라, 이런 분들은 참 슬기롭고 현명하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허리 운동, 척추가 다치고 나서 다시 운동을 할 때 2가지 원칙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증가시켜라. 또 하나는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을 피하라. 이 2가지인데, 특히 통증을 유발하는 운동을 회피하라 할 때 그 제일 중요한 통증이 자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통증입니다. 그 통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 또 조만간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운동 강도를, 혹은 허리 부담 강도를 점점점 심해지는, 처음에는 아주 낮게 가고, 낮게 가다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통증이 심해지면은 그 운동을 중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시도할 때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동작을 시도하거나, 강도를 이 운동 강도도 높이고 저 운동 강도도 높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운동을 시작할 때는 한 번에 한 가지 운동만 시작해서 그 운동이 어느 정도 안전하다는 게 확보가 되면 또 다른 운동을 또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죠. 사이드 브리칭이나 브리칭은 허리 아픈 분들은 완전히 중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운동은요, 당장 운동 강도 자체는 심하지 않지만 허리에 걸리는 부담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건 아주 정말 많이 좋아지고 나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플 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 운동은 멈추고, 일단 저라면 한 3주 정도 걷고 쿠션 넣고 누워있고, 걷고 쿠션 넣고 누워있고만 하루 3번 정도 하는 유산소만 한 3주 정도 합니다. 하면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 내 허리 통증이 얼마가 되나, 어느 정도인가를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베이스라인을 보는 거죠. 3주 정도 유산소 운동만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그 베이스라인을 본 다음에, 그 다음 3주가 지나고 나서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허리 부담이 적은 게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뒤꿈치 들기 운동을 반복 불능이 올 때까지 횟수가 20번이면 20번, 23번이면 23번, 55번이면 55번 이렇게 하고는 한 3, 4분 쉬고, 또 2번째 세트, 3번째 세트, 한 3세트만 하고 그날 자봅니다.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허리가 더 아프지 않으면 그 운동은 매일매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운동은 뭐냐? 그 다음 단계는 다리 벌리기 운동이죠. 다리 벌리기 운동은 웬만해서는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할 때 자세가 잘못되면 아플 수 있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 벌리기 운동은 먼저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고 반복 불능이 올 때까지 하고는 4분 정도 쉬고 2세트, 3세트까지 해보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괜찮다. 그러면 그 운동은 계속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로 당기기. 렛 풀다운을 하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렛 풀다운, 아래로 당기를 똑같이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허리 백년 운동 2단계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완성이 된 2단계를 한 3주 정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3주 동안 베이스라인을 잡고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3단계의 첫 번째 할 수 있는 운동은요, 플랭크가 좋은데 플랭크를 할 때 너무 바닥에 내려가면 힘드니까 플랭크를 할 때 이제 소파나 테이블 같은 걸 잡고 처음에 먼저 해보고 그래도 괜찮으면 바닥으로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날갯짓이라고 제가 해놨죠. 리버스 버터플라이 운동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체스트 프레스 할 수 있고 체스트 프레스까지 완성이 되면 플랭크 한 상태에서 팔굽혀 펴기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이제 괜찮으면 레그 프레스를 할 수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 레그 프레스를 무릎을 많이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레그 프레스하고 그것도 괜찮으면 해프 스쿼트 정도 하면은 이제 3단계 근력 강화 운동이 몸에 배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새로운 운동을 추가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프면 어떡하냐? 그 운동은 당분간 하지 않는 거죠. 그 운동은 당분간 하지 않고 그 운동의 자세가 뭐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고 디스크가 좀 더 붙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3주 정도 후에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보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허리가 아파도 꼭 운동하셔야 되는 분들, 저 같은 분들은 그런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